이 체중 이동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백스윙 때 우리 몸은 제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를 사용해서 백스윙을 했다, 거울로 통해서 보게 되면요, 가운데에서 돌았다는 느낌이 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체중이 99% 실려져 있죠? 백스윙만 한번 가볼게요. 무릎이 굽어도 돼요. 왜냐면 점프를 해야 됩니다. 오, 좋아요. 오, 맞아요. 이 느낌. 지금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어썸골프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골프 연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KPGA 투어 프로 소범준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라이버 비거리 그리고 볼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만 아시면은 볼 스피드 늘리기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백스윙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이제 백스윙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백스윙이 잘 돼야 이 다운스윙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백스윙이 망가지면은 다운스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필드나 스크린에서 어느 날 치다가 유난히 백스윙이 잘 되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백스윙이 잘 되는 날은 이상하게 볼이 잘 맞으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윙의 느낌도 중요하지만 백스윙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나 이 테이크백 구간에서부터 이 미드 백스윙이라고 불리는 하프스윙 구간까지, 여기가 이제 다운스윙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백스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잡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체중 이동 방법입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 체중 이동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백스윙 때 체중 이동이라고 생각하면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내가 체중을 우측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만 하는 이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회전이 하나도 없죠. 이 백스윙 레슨 뒤에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체중 이동과 회전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회전이 중요한데요. 다운스윙 때 얼마만큼 빨리 내 몸통과 하체가 회전하는가에 따라서 이 비거리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로 밝혀진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팔 힘으로 비거리 내는 거 아니냐, 몸 힘으로 비거리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미 그 연구 자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세미나 가서 연구 자료를 본 결과이고, 그리고 과학적 사실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백스윙 때 체중 이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친구분들 중에 비거리가 유난히 멀리 나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 이제 체격을 잘 보다 보면 덩치가 좀 크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좀 무게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거리가 멀리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저 사람은 체격이 좋아서 멀리 나가나 보다, 또는 저 사람은 힘이 좋아서 멀리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무게가 깡패인 건 맞아요. 무게를 잘 실어야 돼요. 백스윙 때 무게를 잘 실어둬야 여기 다운스윙 구간에서 회전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PGA 투어를 뛰고 있는 존 델리 스윙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존 델리 선수 스윙을 보게 되면은 이 백스윙 때 이 몸이 많이 안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좌우로 많이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서 백스윙이 됐다가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백스윙 때 우리 몸은 제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배꼽, 신체 질량 중심 부분입니다. 신체 질량 중심 부분은 우리 몸의 정가운데인 단전 부분이에요. 여기가 백스윙 때 우측으로 움직였다가 다운스윙 때 좌측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좌우로 많이 움직이면은 축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좋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배꼽 부분이 백스윙 때 제자리에서 있는 게,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를 사용해서 백스윙을 했다, 코어를 꼬아서 백스윙을 했다, 이러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약간 느낌상 약간 왼쪽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나갈 거예요. 백스윙 때 체중이 왼쪽에 좀 과하게 실려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리버스 피봇이 되는 느낌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느낌이 맞아요. 실제로 이거를 거울로 통해서 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리버스 피봇 많이 안 돼 있고 내가 뭔가 가운데에서 돌았다는 느낌이 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백스윙 때 배꼽이 가운데에서 돌았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명치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상체 질량 중심이에요. 여기가 백스윙 때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자, 제 배꼽은 가만히 있는데 우측으로 움직이면 스웨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스윙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실 거예요. 또는 이 명치가 왼쪽에 넘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진짜 리버스 피봇이에요. 이 느낌이 아니라, 자, 백스윙 때 이 명치랑 이 배꼽이 수직선상에서 같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래야 내가 이 무게가 많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체중을 백스윙 탑에서 왼쪽에 걸어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신경 쓰시고 백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PD님이 나와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PD님 그냥 기존의 스윙을, 백스윙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쵸. 지금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약간 이 명치가 이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인 거고, 얘도 살짝 이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비디오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봤을 때 하체가 살짝 이쪽으로 밀린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느낌상 PD님은 지금 오른쪽에 체중이 다 있는 것 같죠. 네. 자, 제가 말한 대로 이제 백스윙을 바꿔볼게요. 여기서 배꼽이 이렇게, 체중이 약간 조금 이렇게 있는 느낌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손은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고, 약간 이렇게 있는데 PD님 느낌에는 지금 체중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왼발이 한 90%. 그쵸, 왼발이 90%인데 이 카메라로 시청자분들이 보게 되시면 거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회전 방법은 이제 그 아이언으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이 회전을 잘 하려면은 하체를 잘 이용해야 돼요. 이 하체를 잘 이용하려면 왼다리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왼다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한 7번 아이언 정도로 연습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외발을 쓴 채로 어드레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때 공이 치는 왼발 바로 앞에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체중을 99% 왼발에 실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99%. 그러면 오른발이 1%가 되겠죠. 1%가 되게 이 앞코만 살짝 이렇게 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심 잘 잡아준 상태에서 백스윙은 하프까지만 될 거예요. 요 구간까지. 이때 이제 다운스윙이 중요한데, 자, 백스윙 때 무릎이 살짝 굽어져도 돼요. 이렇게 내려가도 되고, 이 상태에서 뒤로 점프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때 체가 완전히 임팩트 순간 내려오기 전에 왼무릎이 펴져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만 더 쳐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왼무릎을 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왼무릎을 펴준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이 앞벅지를 많이 쓰실 거거든요. 이 허벅지 앞쪽을 쓰는 게 아니라 뒷다리 근육, 햄스트링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햄스트링이랑 이쪽 엉덩이 근육을 써서 뒤로 차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점프하기가 좋아지고 이 골반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헤드를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체를 이용해서 헤드를 앞으로 보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PD님이 한번 해보실게요. 요거 좀 어려워요. 자, 똑같이 그립 잡아주시고, 아까 저처럼 외발을 쓴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때 공이 치는 PD님 왼발 바로 앞에 이렇게 두고, 자, 지금 체중이 99% 실려져 있죠? 백스윙만 한번 가볼게요. 하프까지만. 이때 무릎이 굽어도 돼요. 왜냐면 점프를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 내려오기 직전에 무릎을 완전히 펴주는 거예요. 펴서 헤드를 넘겨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려요. 네, 더 빨리 펴줘야 돼요. 그쵸, 지금 맞아요, 지금. 지금 근데 힘이 어디 들어오시나요? 앞다리 지금 그쵸, 뒷다리도 좀 많이 쓰시면 좋아요. 오, 잘 치시는데요? 조금 더 왼발에 두실게요, 조금 더 공이 여기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뒷땅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 좋아요. 오, 맞아요, 이 느낌. 그러면 지금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죠. 그리고 엉덩이에도 혹시 힘이 들어오시나요? 뒤쪽이 네. 요거를 10번 정도 하셔야 돼요. 매 샷 칠 때마다 10번 정도 하고 이제 본샷 하는 건데. 그렇죠. 오, 되게 잘하시는데요? 피디님 축구 잘하시나요? 아, 이유가 있었네요.
약간 늦은 거예요, 지금. 예, 이러면 뒷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요게 늦은 거. 예, 요게 늦고, 늦다 보니까 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예. 일단 이러한 느낌 기억하시고 드라이버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빈 스윙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늦어요. 네, 네, 훨씬 빨리 펴야 돼요. 제가 타이밍을 신호를 드릴게요. 거기서 펴야 돼요. 늦어요, 지금도. 백스윙 탑에 올라갈 때부터 핀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야 반응이 빨라요. 거기. 그쵸? 요것도 늦은 거예요. 훨씬 빨라야 돼요. 무릎이 굽어진 상태에서 내려올 때부터 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피면서 내려오는 거죠. 다가 거기. 그쵸? 오, 지금 좀 빨랐어요. 네, 요런 느낌. 거기. 그쵸? 요 느낌이에요. 네, 한번 쳐볼게요. 더 빨라야 돼요. 이것도 늦은 거예요. 네. 그쵸? 요 느낌이에요. 거기. 늦은 거예요, 요게. 늦어서 뒷땅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늦은 거예요. 요것도. 네, 훨씬 빨리 펴줘야 돼요. 여기서 이미 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임팩트 순간까지 안 펴져 있죠. 여기서 무릎이 덜 펴져요. 완전히 펴져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인데, 근데 볼 스피드만 보시면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엔 탄도 때문에 거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볼 스피드만 봤을 때 72 메타 퍼 세컨드로 굉장히 준수합니다. 요래도 지금 약간 아직 부족한데, 어쨌든 탄도가 적게 나와서 지금 거리가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볼 스피드만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저도 사실은 슬로우로 찍어보면 약간 느린 편이에요. 그리고 요걸 아셔야 되는 게, 남성분들은 하체를 쓰기가 굉장히 좀 잘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좀 상체에 힘이 많다 보니까 이 하체의 힘을 잘 쓰는 게 이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연습하실 때 너무 상체에 힘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엎어치는 샷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좀 바꾸려면은 하체를 써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샬로잉 궤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내가 궤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체를 쓰면서 샬로잉을 딱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 거리가 나오네요. 몸이 풀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체를 다운스윙 때 빨리 써줘야 되고, 이게 되려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백스윙 때에 체중을 잘 왼발에 걸어둬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 거리가 마흔일리 나가는 분들은 대부분 알게 모르게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회전이 없더라도 체중을 잘 실어두니까 내가 다운스윙 때 회전을 적게 하더라도 클럽을 그냥 손쉽게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아이언으로 이렇게 외발 쓴 다음에 무릎 펴주는 연습. 이거 많이 하시면은 비거리 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궁금한 게 네. 처음에 드라이버 배울 때 오른발에 좀 이렇게 체중을 주라고 배웠었는데 50대 50인 상황에서 백스윙 갈 때 여기다가만 체중을 다 주나요?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면 발력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실 압력에 가까워요. 압력에 가까운데 대부분 그냥 체중을 그냥 진짜 이렇게 다 싣는 거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축이 지금 이동되죠. 이게 아니라 체중은 사실 오른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데 옆꿈치로 계속 타겟 방향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안 오게. 그리고 어드레스 때 틸트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은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어드레스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틸트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드레스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백스윙 때 오른발의 역할은 이렇게 계속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못 오게. 이런 느낌으로 돼야 얘가 배꼽이 안 올 수가 있고 가운데에서 회전을 할 수가 있죠. 대부분 이제 뭐 롱드라이브 챌린지 나가는 선수들 보면 몸이 이렇게 우측으로 옮겨지는 선수는 없어요. 대부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돌았다가 발이 떼어지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발을 밟죠.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왼 다리를 이 펴주는 힘으로 인해서 회전을 빠르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연구 결과로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갔다 오니까 그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느낌 시스템이 항상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느낌상 약간 처음에는 리버스 피봇 되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딱 보면 리버스 피봇이 안 됐네? 딱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딱 명치랑 이 배꼽 위치를 확인해 보면 딱 이렇게 수직선상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고. 그래서 백스윙 때 스웨이가 되면은 흔히 이 상체, 머리가 같이 움직이면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되실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되면은 뭔가 우측에 체중은 엄청나게 많이 실려져 있는데 왼발은 밟지도 않은 느낌.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단순히 체중 이동만 하면 공이 찍혀 맞겠죠. 그러면서 뽕샷이라고 하는 샷이 흔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 정확한 스윙은 가운데에서 도는 거. 약간 오른 어깨가 뒤로 열리면서 가운데에서 이런 느낌으로. 이때 오른발은 옆꿈치로 계속 타겟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내가 다운스윙 때 재빠르게 회전할 수가 있어요. 하면은 볼 스피드 늘어나고 클럽 스피드 늘어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리고 볼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백스윙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레슨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백스윙 때 어쨌든 좌우측으로 많이 흔들흔들 하는 건 안 좋아요. 이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신체 질량 중심인 배꼽 그리고 명치가 제자리에서 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느낌은 이제 거울을 보고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거울을 보기 전에 약간 리버스 피봇 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체중은 왼쪽에 실려져 있고 내 느낌상 리버스 피봇인데 실질적으로는 가운데에서 회전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중이 잘 걸려져 있으면은 왼다리를 빨리 펴줘야 돼요. 다운스윙 때. 그래야 회전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연습하려면은 7번 아이언 갖다가 이 상태에서 외발을 쓰고 하프 정도만 든 다음에 다운스윙 내려오기 전부터 왼발을 이렇게 펴는 연습. 이때 앞 허벅지가 아니라 뒷 허벅지, 여기 햄스트링을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 헤드를 넘겨주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신경 쓰면서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볼 스피드가 늘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립 잡는 방법과 손목 로테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 그립 잡는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그립을 대충 잡는 바람에 비거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립 잡는 방법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립 잡은 다음에 힘을 완전히 빼놓고 그냥 이렇게 놓칠 듯 말 듯 잡는 이런 그립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다 손에 힘을 빼라는 레슨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렇게 손에 굉장히 힘이 빠져 있으면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하시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힘을 빼고 잡거나 아니면은 스트롱 그립 또는 위크 그립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스트롱 그립이나 위크 그립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PGA 투어를 뛰고 있는 콜린 모리카 선수의 그립을 보면은 위크 그립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리브 골프를 뛰고 있는 더스틴 존슨 선수의 이제 그립을 보면 스트롱 그립으로 잡아요. 이제 맥길로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뉴트럴이거나 아니면 조금 스트롱하게 잡고 이처럼 선수들 그립을 보다 보면은 이 그립을 잡는 방법, 모양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평균 비거리가 300야드 이상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거리랑 이 스트롱 그립, 위크 그립 잡는 거는 사실 딱히 연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견고하게 잡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최경주 프로님이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립은 항상 견고하게 손에서 놀지 않게 잡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립을 견고하게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왼손 그립보다도 오른손 그립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오른손 그립을 이렇게 견고하게 잡아야 왼손 그립도 견고하게 잡은 채로 우리가 칠 수가 있어요. 일단 오른손 그립을 견고하게 잡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왼손 그립 잡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왼손 그립 잡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이 왼손 그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검지손가락, 그 다음에 여기 통통한 살이죠. 여기 손바닥 볼 쪽, 여기 두 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클럽을 이렇게 한번 잡아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자, 이 클럽의 무게가 온전히
이 손가락이랑 이쪽 볼 쪽에 완전히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 무게가 다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게 검지보다도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에 압력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왼손에 쓸데없는 힘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스윙을 좀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왼손 세 손가락을 그대로 잡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집게 손가락을 떼주세요. 이렇게 떼보면은, 자, 이 왼손 세 손가락하고 이쪽에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쪽에 압력이 잘 들어가고 이 왼손 세 손가락이 잘 받쳐주고 있어야 우리가 이 클럽의 무게를 온전히 잘 느낄 수가 있고요. 스윙 도중에 왼손에 쓸데없는 힘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요 세 손가락과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잡을 건데, 자, 요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숏선 그립, 엄지손가락을 짧게 잡는 그립이랑 이제 롱선 그립,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길게 잡는 그립. 사실 이것도 저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딱히 뭐 롱썸으로 잡든 숏썸으로 잡든 뭐 상관없는데 요즘 추세는 숏썸으로 잡는 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가 설명해드릴 로테이션과 약간 연관이 있어요. 이게 롱썸으로 잡게 되면은 로테이션이 조금 불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왼손 그립을 이렇게 딱 잡았으면은 이제 오른손 그립을 잘 잡아줘야 되죠. 오른손 그립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어떻게 잡냐면, 자, 왼손 잘 잡았어요. 오른손 대충 이렇게 얹어놓고 잡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과거에 이제 여러 프로님들이 왼손으로 쳐야 된다, 왼팔로 쳐야 된다, 이렇게 왼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왼손만 신경 쓰고 오른손을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나오는 이제 연구 결과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추세를 보다 보면은 오른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른손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프로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오른손을 어떻게 잡느냐? 자,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통통한 살 있죠? 여기가 왼손 엄지손가락을 잘 덮어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명선이 있어요. 이 생명선으로 왼손 엄지를 이렇게 덮어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립을 딱 잡아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잘 덮어진 모양. 그러면은 엄지가 일직선으로 이어진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잘 얹어지지 않으면요, 일단 백스윙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왼손에 힘이 들어가서 이 백스윙 궤도가 이탈될 가능성이 크게 돼요. 내가 왼손으로만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를 설사 내가 이렇게 잘 맞춰줬다고 하더라도 왼손으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왼손에 엄청난 힘이 백스윙 때 엄청 들어가게 되거든요.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힘을 빼지 못하고 왼손으로 당겨치는 이러한 샷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슬라이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오른손 그립을 잘 덮어줘야 이 백스윙 때 코킹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다운스윙 때 이 왼손에 쓸데없는 힘 없이 오른손이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 양손의 힘을 유지하면서 견고하게 잡으면서 우리가 스윙을 휘두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립을 이렇게 잘 잡았으면은 이제는 로테이션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숏썸과 이 롱썸의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롱썸으로 잡게 되면은 로테이션이 좀 불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딱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 손목이 잘 안 쓰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로테이션을 생각할 때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단순히 헤드만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팔로스루 구간 때 여기서 헤드가 제 몸 바깥에 있죠. 선수들 스윙을 비교해 보면은 선수들 스윙 중에 그 아무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수는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미스샷이에요. 이렇게 나가면. 그래서 중요한 게 팔로스루 구간에서는 내 몸통 앞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어썸골프 영상에 출연해서 PD님이 기하급수적으로 50m가 늘어난 V자 스윙 영상에서 제가 똑같이 설명한 건데 로테이션은 좌측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로테이션은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리코킹을 하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코킹이 뭐냐면 백스윙 때 우리가 코킹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면은 다운스윙 임팩트 딱 맞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데칼코마니 같은 L2L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은 이렇게
좌측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넘기면은 왼쪽으로 말려버리는 공이 나오고요. 또는 위로 솟는 공이 나옵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냥 로테이션은 위로 드는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로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스윙, 이 차이점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과도하게 제가 손목을 돌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 클럽 패스 값이 마이너스로 굉장히 엉망이죠. 그리고 페이스 앵글도 과도하게 닫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왼쪽으로 말리는 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올려주는 스윙을 할 겁니다. 약간 올려주는 스윙을 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이 왼손, 엄지손가락이 내 어깨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왼손을 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일단은 몸이 안 풀린 상태라 거리가 좀 안 나오는데, 일단 슬로우 모션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은 첫 번째 스윙하고 다른 게, 이 헤드가 첫 번째 스윙은 아마 이쪽 바깥쪽으로 나갔을 거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치킨 형상도 좀 생겼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스윙을 하면서 신경 쓴 부분은 이 손목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헤드가 이렇게 닫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힘을 많이 안 쓰더라도 뭔가 헤드 스피드를 자연스럽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 로테이션을 단순히 좌측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위로 올려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가 몸을 막아주면서 넘기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골반이 뒤로 빠져주면서, 여기서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내 몸 사이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프로들이 대부분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 임팩트 구간에서 손목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 막히는 느낌 없이 헤드를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추어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제 PD님이 나오셨거든요. 네, PD님 스윙을 한번 보고 교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드레스 하시고 그립만 잡아보세요. 네, 왼손부터 다시 잡아볼게요. 자, 아까 제가 가르쳤던 포인트대로 여기에 잘 얹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검지로 이렇게 잡을까요? 그래서 얹어보세요. 여기 빼고 이렇게. 네. 자, 이랬을 때 어디에 압력이 가장 많은가요? 여기 밑. 그쵸. 네. 거기에 압력이 가장 많아야 돼요. 그래야 왼손에 쓸데없는 힘이 안 들어가게 돼요. 네. 그리고 세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고 이쪽 떼보세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왼손에 힘이 들어가는 지점은 여기랑 여기예요. 이 상태에서 숏썸으로 그립을 이렇게 잡고, 네.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덮어볼게요. 덮어보는데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로 이렇게 덮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래서 잘 눌러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왼손의 힘을 좀 부담을 덜을 수가 있어요. 오른손에서. 그래서 백스윙 올라갈 때 약간 눌러주듯이 올라가게 되면은 왼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빈 스윙만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조금 더 왼손의 힘을 좀 덜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립만 한번 신경 써볼게요. 로테이션은 딱히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오른손을 쓴다고 했을 때, 네. 이제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는 지점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오른손은 여기 두 손가락을 쓰는 거예요. 약간 스파이더맨처럼. 거기를 사용해서 올려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도로 엄지를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오른손 위주의 스윙을 할 수가 있고 스피드도 좀 더 늘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오른손 덮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아까 처음보다는 좋아지는데. 왼손에 특히 힘 빼시고 오른손을 조금 더 견고하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요게 뜬 거예요. 이렇게 더 짧은 느낌으로 잡아야 돼요. 이 길어지면 안 돼요. 약간 물수제비를 던져본다 생각할까요? 오른손으로?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할 때 손만 쓰는 게 아니라 몸이 같이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더 힘을 더 많이 줘볼게요. 오른손에. 꽉 쥐세요, 오른손. 네, 꽉 쥐고 위에 이 엄지 여기 통통한 살도 눌러주는 게 좋아요. 예. 괜찮아요? 헤드가 아직 약간 늦게 따라오는 건데. 네. 더 꽉 잡아줘야 돼요, 오른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조금 더 오른팔로 뿌려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늦는 거거든요, 헤드가. 백스윙만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더 힘을 빼고 있어야 돼요. 얘로 받쳐서, 오른손으로 받쳐서, 검지 손가락 있죠? 여기에 딱 힘이 들어가야 돼요. 딱 헤드 무게 느껴지죠? 네. 이 무게를 가지고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샬로잉이에요. 근데 지금도 왼손으로 당기고 있죠? 네. 이게 아니라 왼손 빼보시겠어요? 네. 오른손만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를 그립 끝을
이렇게 가져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닫히거든요, 임팩트 구간에서.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오른손으로 가져야 돼요. 그쵸? 더 왼손에 힘 빼고 냅두시면 돼요. 그냥 오른손으로 끌고 오면서. 그쵸? 지금 좋아요. 그쵸? 지금도 뭔가 힘이 들어가죠? 느낌이 안 오는 게 여기가 잘못됐어요. 시작이 처음에 네. 오른손으로 픽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약간 코킹 없이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드라이버 칠 때는. 네. 이거를 자꾸 왼손이 먼저 개입돼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궤도가 이탈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대로 오른팔로만 이렇게 픽업되는 느낌. 오, 굿. 맞아요. 백스윙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롱싸움으로 잡았을 때랑 네. 숏싸움 잡았을 때랑 실제 쳤을 때 거리상으로도 차이가 나나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로테이션이 잘 안 돼서 헤드가 안 뿌려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멈춰지는 거거든요. 임팩트 순간 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피드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롱썸으로 잡게 되면은 이 뒤의 압력이 좀 줄어들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조금 더 얘의 압력이 더 많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딱히 상관없는 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스트롱 그립이나 위크 그립이나 비거리 내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그립을 견고하게 잡아줘야 내가 이 손에 힘을 빼고 헤드만 착 던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레슨 내용 정리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그립 잡을 때 견고하게 잡아야 우리가 헤드를 잘 던질 수 있고 스피드가 나올 수 있다.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견고하게 못 잡는 바람에 이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도 안 나오고 스피드가 안 나오게 된다. 그 견고함을 만드는 거는 이 오른손 그립인데, 자, 일단 왼손 그립,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잘 얹어서 이렇게 잡는 거.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여기 세 손가락의 압력이 되게 많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오른손 그립 잡을 때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여기를 잘 눌러주세요. 여기를 왼손 엄지에 잘 눌러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야 백스윙 때 내가 왼손에 힘이 덜 들어간 채로 이 오른손이 도와주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운스윙 때에도 손에 힘을 빼기가 굉장히 쉽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을 잘 잡았으면 로테이션인데,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측으로 헤드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헤드가 위로 내 어깨 쪽으로, 내 목하고 어깨 사이로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헤드가 닫혀지게 되면서 스피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립도 잘 잡게 되면은 견고하게 잡음으로 인해서 힘을 빼고 스윙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명심하시고 연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이언샷 다운블로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언샷 다운블로우가 돼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7번 아이언 평균 비거리 150m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시타를 해서 정확한 다운블로우 수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7번 아이언입니다. 7번 아이언이고, 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5.4 정도 나왔죠. 저게 이제 다운블로우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마이너스 4 정도가 나와야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통계적인 자료라 굳이 마이너스 4까지 막 정확하게 나올 필요는 없고, 마이너스 3 나와도 되고 마이너스 5 나와도 되고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트랙맨 같은 데에서 이제 스윙을 해서 찍어보면은 약간 어택 앵글 수치가 0도에 가깝게 나오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플러스에 가깝게 나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플러스가 나오시는 분들은 딱 맞고 공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에 가깝게 나오게 되면 뒷땅이 나오거나 이 타점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정확한 타점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거리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스핀 양도 일정치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린에 공이 바로 쓰거나 또 어떤 때는 그린에 공이 딱 맞고 굴러가거나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택 앵글 같은 경우에는요, 공이 이렇게 지면 위에 이렇게 있죠. 지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 클럽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부터 먼저 맞고 클럽이 지면을 얼마나 파고드는지 그 수치예요. 어택 앵글은 지면을 얼마나 파고드는지 그 수치고, 여기서 이제 다운블로우가 정확하게 되시는 분들은
공 먼저 맞고 지면을 맞는 거고, 이제 다운 블로가 부정확하게 되시는 분들은 지면을 먼저 맞고 공을 이렇게 맞기 때문에 어택 앵글 수치가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비거리가 연관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언 이 7번을 치다 보면은 꿈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한 150m 정도 나가는 걸 거예요. 근데 이 150m가 안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140m만 나가도 되는데 140m도 안 나가고 130m, 뭐 120m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다운블로우를 정확하게 못해서이고 정확한 타점이 안 나와서예요. 그리고 이제 다운블로우가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백스핀 양이 적절하게 먹어서 그린에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떨궈서 이 공을 딱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로 제 과거의 경험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 중고연맹을 뛸 때, 이제 중고등학생 대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우연히도 지금 미국 PGA 투어를 뛰고 계시는 김지우 프로님 있죠? 그분 경기를 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제 마지막 홀 경기를 보게 됐었는데 한 70m 정도 웨지샷이 남았나? 공을 딱 쳤는데 핀 한 5m 뒤에 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컸다. 저기 보기 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린 딱 맞고 백스핀이 뒤로 쫙 빨리더니 홀컵 바로 옆에 붙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린 올라와서 퍼터로 홀아웃한 게 아니라 치던 웨지 갔다가 툭 하고 홀아웃 했습니다. 그거 딱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간지가 난다. 나도 저렇게 한번 쳐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그때 딱 가지게 됐죠. 자, 방금 들으신 사례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샷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샷을 위해서라도 다운블로우를 꼭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운블로우를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 백스윙이 중요합니다. 이 백스윙을 잘못해서 다운블로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백스윙 때 하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 단순히 체중 이동을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은 축이 무너지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다운블로우로 가져오려면은 손으로 끌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체중만 이렇게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러면은 회전에 대한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다운블로우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비거리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 때 체중 이동을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되고 이 다운스윙 때도 내가 손을 많이 안 쓰고 저절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백스윙 체중 이동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백스윙 때 체중 이동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중심 부분이 좌우로 많이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해요. 요게 가운데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하셔야 되고 약간 이때 리버스 피봇 된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이 명치랑 요 배꼽 부분이랑 수직으로 있는 느낌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돼야 백스윙 때 이미 체중이 왼쪽에 실려져 있는 상태가 되고 내가 이 체중 이동을 일부러 안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회전만 해도 이렇게 클럽을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PD님이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디슨 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대략 2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로 하시면 좋아요. 가방 같은 거 이용하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드레스 잡아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공이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으로 가겠죠. 저쪽 백스윙 방향으로. 근데 내 몸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은 타겟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체중이 너무 왼발에 실려져 있는 것보다 이 안쪽에 실려져 있는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러면은 약간 좀 손이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렇죠. 이런 느낌. 실제로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왼쪽에는 많이 없는 느낌이 됩니다. 내 몸이 딱 중앙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아이언 잡고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왼쪽에 이미 걸려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잘 걸려줘야 다운스윙 때 회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굿,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몇 개만 쳐볼까요? 그냥? 뭐 잘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스윙을 나중에 슬로우 모션으로 넣어주세요. 보면은 굉장히 스탑 모션처럼 백스윙 잘 했거든요. 멈추고 맙니다. 회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자,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까 PD님이 친 것과 똑같이 체중 잘 걸어뒀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런 회전 없이 그냥 공 쪽으로만 이렇게 찍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어택 앵글 수치를 보다 보면 저보다 안 나왔죠.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하시는 실수고, 그래도 이건 조금 나아요. 여기서 잘 걸어뒀다고 하더라도 그냥 뒤로 빠지면서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면은 다운블로우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운블로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다운블로우를 하시는 분들은 다운스윙 때 이 손으로 이 클럽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회전 없이 이 손으로 그냥 가져와서 찍어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금 PD님 스윙이 좀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에 대한 것도 없고, 그래서 생각보다 거리가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운블로우가 되어지더라도 거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체중 이동하는 거, 다운스윙 때 체중 이동이랑 회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다운블로우는요, 그냥 사실 제가 여기서 클럽을 떨어뜨려 보면 이런 느낌, 요거예요.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클럽 헤드가 떨어지는 거. 이 바닥이 만약에 물렁한 흙바닥이었다면 이 헤드 무게 때문에 이 클럽이 이렇게 땅에 박혔을 거예요. 내가 아무런 힘을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운블로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력의 힘에 의해서 돼야 되는 거고, 이게 타점이 맞아지는 거는 내가 회전을 함으로써 타점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윙 때 회전의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볼 놓는 위치 바로 앞에 이렇게 헤드 커버를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헤드 커버를 두고 이따가 스윙할 때 이거를 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치게 되면은 다운스윙 때 회전이 부족하게 되겠죠. 봉으로 하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PD님이 나오셔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백스윙은 아까 배웠던 대로, 메디슨 볼 했던 대로 들어주세요. 그쵸? 지금 잘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치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내려오실 건가요? 그쵸?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제 느낌상엔 얘가 돌고 손이 이렇게 안쪽으로 빠지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옆에 거울 보시면 엉덩이가 완전히 보이죠? 왼쪽 엉덩이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여기서 쭉 나가볼까요? 이걸 맞추지 않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럼 손이 느낌상, 피디님 느낌상 좀 더 앞에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날 거예요.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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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회전.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돼야 돼요. 그게 다운블로우를 저절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쵸. 맞아요. 요런 느낌. 예, 요렇게 하셔야 돼요. 한 3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 회전. 그렇죠. 그래서 이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지금 뒤에 저기 형광등 있죠? 저거를 빨리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쵸. 좋아요. 굿. 오, 좋아요. 오, 오늘 스윙 중에 제일 좋았어요. 회전. 그렇죠. 오, 굿. 자, 어택 앵글 수치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죠? 아까보다 더 늘은 거예요. 네. 회전. 치면 안 돼요. 그렇죠. 오, 좋아요. 괜찮고, 아까 방금 PD님이 이 헤드 커버를 치셨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냥 인사이드 아웃 궤도로 내치려고만 하면, 또는 몸이 막히면은 저게 칠 수가 있어요. 내 몸을 계속 비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뒤를 빨리 보라는 거예요. 그쵸? 늦어요. 그렇죠. 조금 괜찮고, 자, 여기서 아까 등이 아프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등으로 들어서 그렇거든요, 백스윙을. 메디슨 볼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좋아요. 요걸 배꼽에다가 이렇게 대고 어드레스를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백스윙 해보세요. 그쵸? 요런 느낌으로 배꼽이 돈 거죠, 지금. 네, 요렇게 배꼽이 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코어가 이 뒤쪽으로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공을 아는 상태에서 돈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는 상태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배를 먼저 당기면서 배꼽이 먼저 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배꼽이 확 이런 느낌으로. 배꼽이 먼저 여기를 당겨야 돼요. 다운스윙 때.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그쵸. 맞아요. 하체 리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어 쪽이 활성화되면서 코어도 같이 당겨줘야 골반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골반 혼자 단독 행동은 못하고 하체랑 코어가 받쳐줘야 돼요. 특히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코어 단련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 그쵸. 맞아요. 그런 느낌. 오, 좋은데요? 오, 풀스피드.
오, 149. 어택 앵글은 물론 안 좋았어요, 지금. 먼저. 그렇죠. 좋아요. 잘하셨어요. 오케이. 자, 어택 앵글도 준수하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PD님이 손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과 회전만 신경 쓰니까 어택 앵글이 잘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방금 PD님이 질문 하나를 해주셨는데요. 이 다운스윙 때 이 몸통, 배꼽이 언제 돌아야 되느냐, 이 타이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먼저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때 먼저 같이 당기는 거예요. 이 하체랑 같이.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할 때 다운스윙 내려올 때 흔히들 손 먼저 내리고 이렇게 돌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러면 좀 늦을 수밖에 없어요. 타이밍이. 회전 타이밍이 늦을 수밖에 없고 어차피 저희는 백스윙 때 이미 체중을 이렇게 잘 걸어둔 거기 때문에 그냥 다운스윙 때 회전만 신경 쓰면 돼요. 이때 약간 도와줘야 되는 게 이 하체, 왼 다리가 펴지는 힘,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근이 같이 당기는 힘,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두고 연습하시면 좋은 게 요거를 맞추지 않고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거리를 낼 수가 있고 지금 어택 앵글 수치는 안 나왔는데 아마 좋았을 거예요. 하나만 더 쳐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줘야 내가 손에 힘이 덜 들어가면서 어택 앵글 수치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러 다운볼로 한다 그래서 손으로 찍지 마시고 이 몸통 사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레슨 내용 정리해 보면은 다운블로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백스윙 때 체중 이동 방법이다. 그 체중 이동 방법은 여기 중심, 단전이 중요한데 단전이 좌우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 때 제자리에서 도는 느낌. 이때 약간 거울로 보다 보면 이 명치랑 이 배꼽이 수직선상에 있는 게 좋다. 이런 느낌을 하면 체중이 왼발에 많이 실려져 있는 느낌이 나오고 그리고 약간 리버스 피봇이 되는 느낌이 나온다. 이 느낌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다운스윙 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손을 쓰시는데 손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복근을 이용해서 코어를 이용해서 당겨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서 다운블로우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운블로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KPJ 투어 프로 소범준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